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안정을 어떻게 이뤄내느냐인 건데 이 정부 당국자들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는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만나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하고 우리가 북한이 알아서 다이다이 맞다이 뜨는 거지. 한국은 사실은 정전협정 서명할 때도 우리는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했던 것이고 이런 등등을 보아할 때 주체에서 계속 밀리는 문제를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통일부 같은 정부 부처의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NSC 상황이나 이런 걸 보아할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남북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뭐 토대나 토양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외통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한테 제가 저작권을 포기할 테니까 동맹파와 자주파를 말 쓰지 마시고 자주적 동맹파와 숙미적 동맹파로 쓰시라. 자주적 동맹파와 숙미적 동맹파다. 숙미적 동맹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프레임인데요. 예. 어떤 진보 정부가 동맹을 부정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주파 동맹파라는 건 반미 친북이라는 프레임을 깔기 위해서 만드는 아주 사악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나 이거는 있죠. 동맹을 인정하고 동맹의 현실성을 인정하지만 숙미적 동맹파가 있는 거고 네. 저는 자주적 동맹파가 있다고 훌륭한 생각하거든요. 워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모르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5년 안에 남북 관계를 하는 이 장밋빛 꿈을 보지만 관료적 입장에서 그거 안 된다. 북한도 저렇게 닿지 않느냐. 네. 자꾸 될 일을 얘기해야지. 네. 미국의 심기만 건드리고 남북 관계는 회복 안 되면 맞습니다. 그게 외교가 안 돌아간다는 그 사고가 그게 이제 주로 외교관들 외교관들의 주류 그렇죠. 외교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지금 있는 현상 유지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현상. 살아왔고 그렇게 판단해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도약이라든지 네. 아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기득권 파기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지금 안정되게 가면 재벌 중심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럼 손쉽잖아요. 이때까지 잘해왔고. 그렇죠. 예. 그러나 국민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외교도. 네. 미국에 대해서 자주성을 발휘하고 북한에 손잡으려면 네. 반발 한발 꿈을 꿔야죠. 네. 그것이 당장은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도 뭐라 그랬습니까? 바늘구멍이나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바늘구멍을 뚫을 때는 미국을 이용하고 중국을 이용해서 뚫어낸 다음에 저는 북한도 어느 시점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협력 가지고는 지금 김정은이 꿈꾸는 나라를 못 만들 거예요. 네. 결국 우리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무너진 신뢰를 네. 아까 자락을 깐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신뢰를 회복하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포함해서 갈 수 있다. 다만 그거를 모든 걸 변수를 무시하고 1, 2년에 하겠다. 그게 낭만적인 거지. 네.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늘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근데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핵국가 그리고 얼마 전에 핵잠을 그냥 다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핵잠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봐 우리는 이미 있어라고 해서 과시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핵을 인정하고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평생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헌신해온 김창수 차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우리가 평화로운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우리의 목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목표만 앞세우면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에서의 전략 전술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리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남북간 개선, 북미 간 개선,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김진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파, 자주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된다. 제가 그 구분이 얼마나 허망한가 학구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그 동맹파, 자주파를 나누는데 북한을 중시하기면은 자주파다. 그러면 트럼프가 북미 관계 개선하니까 트럼프는 자주파고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최우선시하니까 나만 제끼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동맹파고 이런 항구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가 변화해 나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에 에펙 정상회담 앞서가지고 북한의 핵을 NPT에서 인정하는 뉴클리어 스테이트 핵보유 국가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은 매우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소트 오브 뉴클리어 파워 일종의 핵국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또 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비핵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적대적인 두 개 국가 이야기하고 앞으로 올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정세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이고 자주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래서 제가 자주파는 예를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 김진영 의원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술 친구거든요. 네. 근데 김진영 의원이 갑자기 뭐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섭섭한 게 있는지 몰라도 저한테 막 이제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김진영 의원한테 가서 좋아 우리 절교하자. 그러면은 김진영 의원이 속으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쟤는 말이야.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막 야 아니야 막 계속 우리 종관 유지하자 그렇게 하면 또 스토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적절한 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네. 남북 관계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 해서 스토커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치열한 고민과 전략 전술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핵화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네. 이야기할게요. 지금 미국 국가 안보 전략에서도 북한 비핵화 얘기 안 했고요. 중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안 한다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를 말하지 않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Untold diplomacy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기해가지고 자꾸 그 키울 필요가 없다. 마치 그 벌거벗은 임금님 같아요. 북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비핵화를 얘기하면 나는 비핵화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네.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비핵화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나쁜 거고요.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출구에 놓자는 거잖아요. 출구. 예. 출구에 놓는다면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이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그 단계로 갔을 때, 그러니까 네. 길게 목표로 두되 비핵화는 지금은 얘기하지 않는 게 맞다. 네. 근데 여전히 정부 내에서는 이게 불안해서 아까 말한 숙미적 동맹파들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만 원래는. 얘기해라.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4월 이제 트럼프 방중 예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안에 트럼프가 평양에 갈까, 김정은을 만날까 이게 이제 최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두 분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에이펙 지난 경주 에이펙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북한이 5년 동안 벼르고 있고 내년 초에 올해 초에 이제 있을 9차 노동당 당대 이후에 대회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뭐 작년에 미리 만나가지고 김을 뺄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과 미국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디서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기보다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뭐 그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어떤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불필요한 또 베이징 붐이 일다거나 예. 베이징 특수가 인다거나 예, 뭐 이렇게 하고 그럴까 싶지 봐. 않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런 것들 기대한다면 서울에서다 이렇게 말해서 서울 붐을 일게 만들고 네. 싶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평양 가는 거는 조금 더 물이 의아하지 된다 생각하고요.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반도 인근. 저는 판문점 북한 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문점 북한 측. 네. 예. 그러면 나만 안 와도 되고 지난번처럼. 예. 전 부담이 제일 적다고 생각하고요.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 저는 이번에 안 만날 거라고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10%도 안 된다라고 네. 생각했고요. 그게 맞았고요. 에이펙. 오히려 만날 거라고 얘기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반성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박지원 대표님. 두 가지 아니 정동영 통일부 네, 장관도 정동영 저랑 장관님. 같이 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반 네. 50% 넘는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이번엔 트럼프가 주는 그 카드가 너무 애매모호했어요. 제재가 카드가 될 수 있다 또는 비핵화 뭐 뉴클리어 파워 이런 네. 것들이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이 두 가지를 아까 말한 것처럼 예. 북한 측에다가 비공개든 언개든 그 부분을 던져주면 저는 북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신라 천마총 모형의 금관에 이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의 노릇을 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같은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줘버려. 예, 아니, 예. 뭐 줘버려. 줘버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다면은 네, 줘버려. 그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화를 택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예. 저는 얼마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그 정도 인심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인심은 쓸 수 있다. 네, 저희가 새해 신년 첫해 그 정도의 인심은 쓰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이게 풍성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재밌으셨죠? 네, 뭐 네.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 올해 제가 대박날 운세고 그 조짐을 새해 첫날 확인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의원님 종종 모시도록 하고요. 우리 김창수 차장님과도 종종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